나는 꽤 했었어. 나도 이제 고통받는 수험생 중에 한 명이었지. 그런 말 많잖아. 실수도 실력이라 받아들여라. 나는 반항했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적분이 나왔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구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넓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계산으로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워낙 알려져 있는 성질들이 많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거는 최대한 피하고 그 그래프 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안에서 그냥 수능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시느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실 텐데 오늘은 서울대 의대 후배 친구 한 명이랑 어떻게 하면 수학 성적이 좀 오를 수 있을지 간단한 팁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2호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승호라고 합니다. 새로 선배와 함께 여러분께 유용할 수학 꿀팁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 거가 실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승호는 실제로 실수를 많이 했었어? 많이 하지 않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이렇게 다다다닥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한 줄 한 줄 생각하면서 풀어서 좀 실수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꽤 했었어. 나도 이제 고통받는 수험생 중에 한 명이었지. 어떻게 줄이셨어요? 수학 실력이 오르면은 실수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 그런 말 많잖아. 실수도 실력이라 받아들여라. 나는 반항했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실력이 실제로 올라서 여유가 생기니까 실수가 좀 줄어들었던 것 같거든. 도도라는 친구와 내가 이 비슷한 걸 한번 했었거든. 서울의대생의 수학 문제 푸는 법하고 박제가 된 게 있었단 말이야. 저 봤어요 그거. 첫 번째 줄 계산해. 그리고 두 번째 줄 계산하잖아. 그러면서 머리 일부분은 첫 번째 줄 계산을 검산하는 거야. 그거를 정리된 말로 표현을 하면은 다금질 하듯이 한다라고 하거든. 다시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문제를 풀다가 이게 맞나? 대입해보고. 사실 틀리면은 내가 계산을 실수한다는 거는 다시 대입했을 때 성립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 실시간으로 점검해보는 방법이 계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어. 그 정도 시간은 실수를 줄이는 데 투자할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좀 적용하고 난 다음에는 실수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 시간 단축 팁 같은 거 있을까? 수학 내신을 볼 때 늘 시간이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때 터득한 방법인데, 앞부분의 문제들은 보통은 되게 쉽잖아요. 그치. 거기서 그냥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계산이 좀 불안하거나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안 풀리면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고 터지지 않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앞에서 한 번 뭔가 말려서 페이스가 훅 쳐지고 나면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렵더라고요. 가능하면 앞에 쉬운 문제들은 새로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풀면서 동시에 검산을 하고,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제 머리로는 그게 참 안 될 때는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 별표 쳐놓은 문제 또 한 10초, 20초 들어가지고 검산하고 다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느긋하게 문제를 풀어 버릇하니까 막상 시험장에서 제 몸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앞에 스탑워치를 켜놨어요. 저는 이제 그걸 눈앞에 스탑워치 공부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시험지를 보고 있지만 제 시야는 조금 더 넓으니까 스탑워치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스탑워치를 밀리초 단위로 켜놓고 그걸 앞에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거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눈앞에서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고 있으면 나름의 긴장감이 생기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수학 들을 때 노래 들으면서 많이 했단 말이야. 한 곡이 끝나기 전에 한 문제를 풀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막 엔제 같은 책들 좀 어렵잖아. 그런 것들 이제 한 3, 4분 안에 풀려 하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못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3분 안에 풀어봐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나 억지로 제한 시간을 두고 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거랑 이제 더불어서 자기만의 약간 계산 방법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어떻게 하면 계산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 본 다음에 다양한 문제에 스스로 좀 적용을 해보는 게 계산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수학 문제를 풀 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 기출인지 사설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뭐 문제를 풀었어? 기출 문제의 의의가 뭘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선 첫 번째는 평가원에서 쓰는 그런 사고방식, 평가원에서 출제됐다라는 거는 검증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잖아요. 문제를 낼 때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를 그냥 느끼고 넘어가는 정도. 두 번째 의의는 뭐냐면 학원을 다니든 인강을 듣든 스킬 같은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스킬들을
이거를 그 선생님이 주시는 사설 문제들에다가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로 평가원에서 기출이 됐던 문제에 이 스킬이 이렇게 활용돼가지고 계산이 좀 많이 줄어드는구나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게 저는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설 같은 경우에는요, 사설 문제집은 따로 푼 적이 없고 대신에 제가 이제 다녔던 학원에서 주는 매주 사설 모의고사 거의 매일매일 하나씩 풀었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100점을 맞은 적이 많지 않아요. 저의 어떤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다른 과목 하다 보면 수학 감각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을 푸는 감각을 유지하고 플러스 시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30번이 쉽고 28번이 어려울 때 어떤 식으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연습을 하면서 시험 시간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는 감각을 좀 기르기 위해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기출을 먼저 풀잖아. 기출을 풀면서 이런 조건에는 이런 해석이 들어가야겠구나, 학습을 해야 되는 게 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후에 이제 어떤 점 때문에 틀렸는지, 그러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얻어가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기출이든 뭐 엔제든 사설 모의고사든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작년 수능 승호가 봤었던 수능이었을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추려봤는데, 일단 12번 같은 경우에도 합에서 2차 식이 나오면 바로 등차 수열이구나, 얘가 2분의 공차니까, 개수가 2분의 공차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바로 알고, 얘가 뭐 n-2분의 1이다, S1은 A1까지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이다, SN은 A1이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공차다 라는 걸 이용해서 바로 일반항을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긴 한데, 적분이 나왔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구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넓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계산으로 볼 수 있을까. 적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계산이니까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을 어느 식으로 적분하는 게 좀 계산을 가장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14번 같은 경우도 도형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사인 법칙 써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비 나왔으면 2분의 1 사인 끼인각 A, B 이런 거 이용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도형에서는 규칙을 계속해서 설정해 나가는 게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21번 같은 경우에도 아마 문제가 근이 딱 하나일 경우고 2x 플러스 1이 x인 근이어야 되니까 딱 하나의 근이 x는 마이너스 1일 거란 말이에요. fx의 근이 이런 문제였을 건데, a와 b에 좀 집중을 안 해도 돼요. 이 a와 b는 그냥 정수란 조건이고 나중에 확인만 해주면 되는 조건이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다 이렇게 쓰고, 이 k가 이제 정수다 라는 조건으로 내 맘대로 좀 미지수를 바꾸는 연습도 많이 하는 게 더 편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것도 꼭 말해주고 싶고요. 새로운 문자를 설정해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냥 얘 전개해서 이렇게 k 플러스 1의 x제곱 이렇게 묶이면 k 플러스 1이 그냥 a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건을 적용해 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다라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에서 25번 같은 문제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시겠지만, 원래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이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조건이 나왔으면 그냥 an이 n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충 생각하고 풀어도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대충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이제 25번 같은 문제는 an이 n이든 얘가 n 플러스 1이든 그냥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건이 나왔다라는 거는 뭘로 하고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두고 풀어도 된다라는 문제인 것 같으면 그냥 가장 쉬운 걸로 두고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7번 같은 경우도 미적분에서 특히 복잡한 함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합성함수를 보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아마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fx에 대해 나왔어도 그냥 fx 플러스 x라는 얘를 그냥 새로운 함수 hx는 나와 있으니까 뭐 px라는 얘로 바꿔놓고, 그냥 함수도 내 맘대로 아까 21번처럼 문자도 그냥 내 맘대로 설정해 두고 나중에 맞춰주면 되는 거고, 함수도 내 맘대로 편한 대로 설정해 두고 나중에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계산이 조금이라도 더 간단해지겠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 선배님께서 작년 제가 봤던 수능을 가지고 리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올해 육모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 수능을 다시 풀어보기가 너무 겁나요. 100점 못 맞을까봐. 올해 육모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여기 13번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적분 문제예요. 2차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2차 방정식이 개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3k제곱 빼기 11k 더하기 8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형태면 그렇게 인수분해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계산을 하다가 개수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2차 방정식을 맞닥뜨렸다. 12x제곱 빼기 53x 더하기 5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들고 왔어요. 12도 약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고 56도 약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약수의 개수를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53이 되나 안 되나를 체크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면 53이 홀수죠. 53을 만들 때 x자로 인수분해를 하면 얘네 두 개 곱해서 더하고 얘네 두 개를 곱해서 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 두 개 곱한 거에 2라는 소인수가 들어있고 얘네 두 개를 곱한 거에도 2라는 소인수가 들어있으면 얘네 두 개를 더했을 때 짝수가 나와야겠죠. 하지만 지금 홀수가 나와 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12와 56에 들어있는 모든 소인수 2가 다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거를 경우의 수를 훨씬 더 적게 나눠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2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4랑 3으로 나누는 거고 56은 8이랑 7 이렇게 나누는 거겠죠. 이렇게 쪼갠 다음에 실제로 얘네 두 개를 곱해서 53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해 보면 바로 이제 53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x가 4분의 7 또는 3분의 8이다 라는 거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3차 함수의 개형을 따져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문제를 쭉 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거기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13, 극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k고 변곡접선 기울기가 6인 것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실 풀 수도 있냐면 변곡접선 기울기가 6인 걸 쓰려면 f'0이 0이고 f'0이 6인 거를 사실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식을 세우고 나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3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f'-1이랑 f'1이 둘 다 0이 되는지 그것도 다 확인을 해서 위정계수들을 다 맞춰야겠죠. 근데 저는 나름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드리는 거지만 지금 보시면 변곡접선 기울기가 6이잖아요. 극소점과 극대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는 변곡접선의 기울기랑 3대2 관계를 항상 가져요. 그게 뭔가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그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요 변곡접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분해 보면 여기 극대랑 극소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1 나와요. 그리고 또 계산해 보시면 여기 이제 극소값과 극대값 차이가 4가 나와서 이 극소점과 극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구해 놓으면 이제 여기서 변곡접선과 극대점, 극소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비가 3대 2면요 어차피 모든 3차 함수는 이 3차 함수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평행이동 해가지고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x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하든 y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하든 기울기의 b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행이동하든 대칭이동하든 그건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3대 2라는 거 굉장히 단순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직접 활용을 해보자면 여기 보이시는 극소점이랑 극대점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변곡점인 0을 지나겠죠. 변곡점을 지나게 되고 변곡접선 기울기가 6이었으니까 이 기울기가 4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요. 그러면 극소값과 극대값의 차이가 8이 나와야겠죠. 기울기가 4가 되려면 극소값과 극대값의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마치 3차 함수 비율 관계처럼 이것도 알아두면 계산이 굉장히 편리해지는데요. 2분의 1 AL 세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A는 최고차항의 개수 그리고 L은 요 극소점과 극대점의 x좌표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L 값이 얼마죠? L 값이 2죠. L 값이 2기 때문에 원래 만약에 A가 1이었으면 요 극대값과 극소값 차이가 4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8 나왔잖아요. 그 말은 최고차항 개수가 1이 아니라 2였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음수니까 여기서 바로 y는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x 더하기 1제곱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3 이렇게 식을 바로 세워서 문제를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필요가 없냐면 x 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식을 세워서 풀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외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워낙 알려져 있는 성질들이 많기 때문에 식을 세우는 거는 최대한 피하고 그 그래프 안에서 놀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푸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서요. 29번, 30번 가장 어려운 문제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우선 29번 같은 경우는 무한등비급수 합 이용해가지고 푸는 건데 이걸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케이스를 나눌 때 좀 체계적으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과외를 하다 보면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케이스를 나눌 때 그 안에서 자기가 순서를 섞어요. 예를 들어 순서상 3개를 정해놓고 각 순서상일 때 케이스를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거 계산하고 첫 번째 거 계산하고 세 번째 거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본인이 아 마지막 케이스가 맞구나 라는 걸 알아도 이게 그래서 어떤 순서상인지 여기서 늘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는 항상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도 알파가 2,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2일 때, 알파가 1,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놓고 1 더하기 r분의 r이 2분의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지금 보시면 다 순서에 맞춰서 썼죠. 1 더하기 r분의 r이 2분의 1일 때는 r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r이 얼마고 2일 때는 r이 얼마인지도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순서대로 다 순서를 맞춰서 썼어요. 아 가운데 있는 케이스가 맞구나.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이 두 번째 순서상이 정답이겠다라는 거를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가 있죠. 처음부터 케이스를 나눌 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인데요. 어떤 복잡한 함수가 미적분에서 나왔을 때는 합성함수꼴로 분해해서 보는 게 유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절대값 fx랑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합성된 걸로 보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풀려면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극소가 생긴지 극대가 생긴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최대값이 어딘지 최소값이 얼마인지도 그려봐야 알 수가 있어요. 좀 팁이 있다면 끝성질을 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끝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양쪽 끝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 y절편 구하고 x절편 구하고 뭐 대충 뭐 미분해가지고 기울기 구하고 하면 그냥 바로 뚝딱 그래프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끝성질을 보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2-로 가고요.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0+로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밌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그림을 봤는데 혹시 0,1에 대해서 점대칭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그냥 점대칭이다 해가지고 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관적인 해석이잖아요. 직관적인 해석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점대칭 함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1 더하기 2의 x분의 2를 더했을 때 이게 진짜로 2가 나오는지 요거를 한번 따져보면 2가 나와요. 그래서 아 점대칭 함수 맞았네, 내가 구했던 게 맞았구나. 그래서 ln3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ln3 넣었을 때가 1에 대해서 당연히 서로 이제 대칭이겠구나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구모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수능까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가 있을까? 9월달이 가장 뭔가 분위기가 루즈했어요. 이제 육모 끝나고 구모 보기 전 그 정도가 가장 뭔가 친구들이 많이 해이해지고 아 그냥 나 이 정도면 되겠지, 아 나 너무 지쳤어, 나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딱 그때쯤에 공부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모 끝나고 많이 놀고 쉬었던 친구들이라도 구모 전에 이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구모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모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수능 전에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잖아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수능 날의 루틴을 연습해볼 하나뿐인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날에 내가 방석을 깔 것이다. 그럼 저는 구모 날에도 방석을 깔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수능 날에 기막에 낄 거면 구모 날에도 기막에 껴보고 점심시간에 커피를 마실 거면 구모 날에도 마셔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쉬는 시간이 길잖아. 점심시간도 밥만 먹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멍을 때리는 편이었거든. 멍 때리면서 약간 뇌를 리셋 시켜주는 게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일 좋다라는 방법을 나도 이제 구모 때 해보고 신모 때 해보고 하면서 이제 아 나는 이게 좀 맞구나, 이걸 수능 때 좀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봤단 말이야. 구모를 보고 나서도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남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70일 정도 남았으면은 이제 하루에 한 약점 한두 개 정도씩만 보완하더라도 거의 100가지를
100가지를 보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100가지 보완하면은 점수는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꽤나 유의미한 상승이 일어날 만한 약점 보완이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좀 미뤄봤을 때 아, 나 구모 좀 못 봤어, 난 망했어, 끝났어, 나 재수할 거야 이 생각하지 말고 재수할 거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남은 2달 동안은 좀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나. 기간은 짧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부모를 보고 나면은 이제 바로 오답 정리를 안 하고 꼭 이제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나중에 미래에 내가 하겠지 하놓고서는 이제 수능 한 달 전에 맞다 나 구모 오답 정리 안 했네 이러면서 막 구모 시험지 구겨진 거 꺼내가지고 오답 정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 기억도 안 나잖아. 맞아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풀었지 기억도 안 나고 한 5시, 6시쯤에 끝나잖아요. 바로 오답을 해서 오답을 한 8시, 9시까지 오답을 한다 치고 오답을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 한 9시부터 자기 전까지 그때 그냥 뭐 혼자서 핸드폰 보면서 오늘의 지친 나에게 휴식을 주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는 게 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모는 진짜 얼마 안 남았을 거고 수능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 파이널이다 보니까 잠도 줄여가고 끼니도 걸러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어떤 시험을 준비할 때 맑은 정신으로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맑은 정신으로 준비를 해야지 평소에 통찰력이랑 메타인지 능력을 좀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부족한 것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 피곤한 상태로 계속 공부를 억지로 이어나가려고 하기보다는 잘 먹고 그리고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능이라는 게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거의 가장 큰 시험일 텐데 정말 잘 준비하시고 노력한 만큼 정말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들이 하는 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주변 애들도 다 실무만 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실력에 맞게 실무와 이제 그냥 문제, 기출 문제의 비율을 좀 조정하면서 나만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탈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성적도 가장 좋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모두 수능까지 화이팅입니다. 구모를 그런 리허설로 좀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구모 때 그걸 안 하면 수능이 리허설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안 그럼 되잖아. 절대 안 그럼 되죠. 이제 1년 후에 이제 또 봐야 되는 건데 그럼 안 되니까 구모 때 할 거 다 해보고 좀 셀프 피드백을 해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